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는 랠리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면서 바이오 업종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바이오주가 루머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 직권부의 조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야 현재 상황이 워낙 설상가상인데 현재 좀 들려오고 있는 악재들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많이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또 금융감독원의 바이오 종목 테마감리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나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바이오 업종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또 신라제는 어제 유상증자와 임상실험 실패 루머가 퍼지면서 장중 두 자릿수까지 급락했는데요. 신라젠 측이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를 내 다소 회복했지만 7%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월 8일에는 바이오 업체에 대한 증권사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HLB가 유상증자설과 지분 매각설, 임상 환자 사망설들에 휩싸여가지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근거 없는 루머의 주인공인 기업뿐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들도 영향을 받아 동반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짚어준 것처럼 네이처셀이 그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한가 기록했던 날도 네이처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업종으로도 힘이 좀 빠지면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업종 전반으로 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이 네이처셀 쇼크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또 루머로 주가가 폭락하고 이후에 해명을 해도 주가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바이오 종목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은 1%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또 지난 5월 8일에는 3.4%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바이오 종목을 담은 펀드와 ETF도 올 상반기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오 종목을 담은 펀드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바이오 업종에서 왜 이렇게 루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좀 이건 어디서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크게 두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득을 보려는 제3자의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루머의 주가가 자꾸 눌리는 것에 대해서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를 누르는 세력이 계속 조작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루머를 퍼뜨려서 한 번에 주가를 눌러야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 악성 루머인 경우인데요. 이게 이득을 볼 생각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악플 달듯이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시세 조정 행위의 경우에는 금감원과 거래소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HLB도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을 보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아도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 주식 거래 등 이익을 챙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대부분 악성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는 바이오 업계이긴 한데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코스닥이 잘 나가려면 바이오주가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증권 업계에서는 그러면 바이오주 하반기에는 좀 살아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인지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바이오 업종 특성상 하반기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 같은 기대심의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 만큼 루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적을 내거나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들은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네이처셀처럼 회사 내부의 약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사 스스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옥석 가리기 일이긴 할 텐데 그 옥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루머 때문에 갑자기 그냥 돌로 변해버리는 상황이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조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